네, 안녕하세요. 8월 3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입니다. 8월 첫째 주 첫 소식인데요. 안타깝게도 코로나 소식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금천구가 최대 20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29일이죠. 20명, 하루 일일 확진자가 2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전전날인 27일 같은 경우 19명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날은 5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20명으로 올라가는 약간 널뛰기 현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7월 1일부터 7월 30일, 지금 8월 2일까지의 확진자 수를 좀 도표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6월 말부터 7월까지 점점 올라가다가 계속 10명 전후에서 이제 10대 중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10대 후반까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일 확진자 수가 이렇게 보시면 아주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다는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 확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확진자 7월 27일 날 1895명으로 최대로 올랐다가 지금 어제 8월 2일이죠. 8월 2일에 1202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좀 확진자이기 때문에 오늘은 얼마나 많이 좀 늘어날 건지 좀 많이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감소세는 뚜렷합니다. 감소 뚜렷하지만은 이게 1000명 이하 때 100명 단위까지로 감소가 되는 거는 좀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속 감소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천구는 지금 선별 진료소를 좀 운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폭염과 겹치면서 폭염 시간대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방문을 좀 자제해 줄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33도가 넘어가는 기온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온도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2도, 33도, 34도까지 계속 무더위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과 같이 많은 분들이 보호복을, 방호복을 좀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대를 좀 피해서 오전이나 아니면 저녁 시간에 방문해서 그 검사를 받아달라고 좀 당부를 드리고 있는데요. 선별검사소는 일단 보건소에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 건너편에 필승아파트, 그리고 독산보건분소, 독산 3동에 있죠. 여기 세 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선별진료소를 이렇게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지난번 말씀드린 건데 지금 무더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더워서 괴로워 하시는데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경로당 무더위 쉼터를 지금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2차 접종이 완료되신 분에 한해서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정원에 50% 내서 이용되고 있고 7월 20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입니다. 대부분에서 복지관이나 아니면 동주민센터인데 많은 부분들이 차지하는데 이게 경로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경로당에서 좀 많이 더우시면 경로당에 찾아가서 좀 그래도 좀 기존에 계시던 분이 계시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더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고 찾아가시면 좀 더 더위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거는 지난 7월 9일에 있었던 온라인 포럼인데요. 금천구 청소년 3당 복지센터와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이 함께 만들어진 온라인 포럼입니다. 그래서 금천구 청소년 지금 괜찮나요? 라는 포럼의 풍경인데요. 아주 만들어진 발표된 내용이 우리가 한번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좀 자리를 공유하는 자리를 좀 만들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2020년 작년에 금천구의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온오프 방식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까지 1139개의 설문지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중학교 3명, 그리고 고등학교 3명,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6명 등 총 12명이 참여한 심층 인터뷰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도 함께 지금 이런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학생 같은 경우는 10.8%, 그러니까 10명 중 1명,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26%, 10명 중에 약 3명 정도가 자살 시도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1139명 중에서 123명이 좀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요. 학교 밖 청소년 96명 중에서 25명이 자살 시도나 자살을 시도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자살 극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거기에서는 일단은 상담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 그리고 보호자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친구의 도움과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순서가 좀 나왔습니다. 여기서 김미정 센터장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가정, 그리고 친구,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역량이 상담 전문가와 함께 엮어졌을 때 자살을 막을 수 있다고 좀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가 친구들이, 우리 금천구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이런 자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고,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좀 많이 우리 어른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학생에 비해서 약 2.6배에 달하는 자살 시도에 대한 퍼센티지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떤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은 일단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리고 어디 모일 데도 없고 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체육,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이 39.6%가 있어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 다음으로 진로 진학 등 학습 지원이 39.1%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육, 문화, 그리고 진로 진학으로 일단 포커스가 잡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취업 지원이 50%에 달합니다. 사실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후 진로에 대한, 그래서 그 진로는 취업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취업 지원, 취업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강 지원, 그리고 체육, 문화, 예술 지원이 38.5%고요. 좀 특이하게 식사 지원이 33%도 필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교 밖 청년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 그 요구도 좀 다르다는 점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 폭력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학생에 대해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문제인데요. 학생의 7.8%는 학교 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학교 폭력도 이제 사이버 폭력과 실제 폭력이 있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44%,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56%가 좀 나타나고 있던, 사이버 공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같은 경우, 실제 폭력 같은 경우는 이제 괴롭힘,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소문으로 이제 학교폭력 양상이 나타났고요. 장소 같은 경우는 일단 학교 안에서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47%. 그 다음에 학원 주변, 그리고 PC방이나 노래방, 그리고 공원 놀이터 9.1%. 이렇게 좀 학교폭력이 만들어지는 장소인데요. 사이버 같은 거는 약간 좀 달랐습니다. 사이버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그런 폭력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욕설 및 모욕, 저격글이 67.6%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허위 비방글, 소문 유포 22%, 그리고 동의 없는 사진과 글 유포, 이것도 상당히 좀 14.7%가 나왔고요. 그 외에 성적인 행위, 사진, 동영상 찍도록 강요하거나 유포되는 피해도 16.7%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폭력들은 PC방이나 아니면 PC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에서 30.2%가 나오고 있고요.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톡, 틱톡에서도 이런 사이버 폭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의 경험이고요. 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떨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10.4%가 이런 폭력의 피해의 경험이 있다고 좀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 생활에서는 좀 더 심각한데요. 실제 생활에서는 성적 놀림, 성추행, 성희롱, 그리고 성폭행이 85.7%에 달합니다. 또 신체 부위를 맞거나 갇히거나 이것이 12.5%, 그리고 심한 욕설, 놀림, 비하, 협박이 11.5%로 상당히 고수위의 그런 폭력을 좀 당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를 준 가해자죠. 폭력 피해를 준 사람은 친구 또는 모르는 사람이 28.6%였고요. 친구가 약 42.9%에서 지인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건 실제 현장이고요. 이번에 사이버 공간 같은 건 약간 좀 다릅니다. 사이버 공간 같은 경우도 성적인 내용의 전화나 메시지가 50%, 그리고 욕설, 모욕, 위협, 협박이 33%, 그리고 성관계 등 성적 행위, 사진, 동영상 촬영 강요하는 것이 16.7%에 달합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학생들과 좀 다릅니다. 학생 사이버 같은 경우는 욕설이 많았지만, 이런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런 성적인 내용의 전화나 메시지가 상당히 높은 퍼센트를 다루고 있고요. 이거는 실제 폭력 양상에서도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이 85.7%에 달하는 것에 있어서 극명하게 차이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 같은 경우는 피해를 준 사람이 일단 모르는 사람이 66.7%에 달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래 친구가 16.7%. 그리고 좀 의미가 있는 게 사귀거나 사귀었던 사람이 16.7%에서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좀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폭력을 당했는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라는 부분에서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다가
50%였습니다. 그리고 자해 및 자살 시도가 20%, 그리고 친구나 성우의 도움 요청이 20%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50%가 나왔고요. 그러면 어떤 도움을 우리가 받았냐? 그런 피해 경험을 한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다가 4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친구와 선후배가 30%입니다. 그래서 70%가 이런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공적인 시스템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설 지도자 면담이 10%, 상담센터나 병원, 전문기관 등이 10%로 아주 좀 미미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폭력을 당하고 있지만 그 폭력에 대해서 실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 폭력이든 아니면은 우리가 청소년 세대 폭력이든 이런 폭력에 대해서 목격자가 있습니다. 방관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폭력 방어 행동이 금천구가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은 이런 학교 폭력이든 폭력을 목격한 이후에 아무 행동하지 않는 방관 행동이 약 42.79%가 달했습니다. 그리고 말리거나 아니면은 신고하거나 아니면 피해자를 위로하는 약간 도움 행동, 이런 폭력을 방어하는 방어 행동은 58.3%가 약간 방어를 하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했는데요. 이거는 전국의 방어 행동 비율인 63.6%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좀 높여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왜 그런 방관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44%가 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막막했다라고 좀 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비정 센터장은 피해자를 돕는 방어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환경적인 세팅이 필요하다. 또 더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금천구의 청소년들의 좀 질을, 청소년의 삶의 질, 청소년 환경의 질을 좀 높여낼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소년 온라인 포럼에서는 금천구 청소년 기관들의 그런 좌담회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그리고 금천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그리고 금천 위센터, 그리고 금천 청소년센터, 그리고 배대성 가족 상담센터, 그리고 금천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다 모여서 되게 좌담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이런 내용들은 유튜브에서 금천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검색하시면 이 좌담회 영상을, 녹화 방송이죠, 그 내용을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청소년의 이런 활동,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것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 함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좀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김정민 씨가 지금 실종된 지 22일째를 맞고 있는데요. 좀 아직까지 좀 실종자 수색이 난항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요런 실종자 포스터와 그리고 당시에 입었던 옷가지들을 좀 알려드리고요. 이제 금천경찰서 실종팀이나 아니면은 지구대 아니면은 연락처로 연락하시거나 라디오 금천이나 마시면 금천에 연락하시면 일단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금천구의 대표적 문화재죠. 시흥동의 은행나무가 일단은 이 일대가 서울시 도시경관사업 5곳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 어떤 사업이냐면요. 일단 지난 7월 26일 날 서울시가 지역 특성을 살려서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하겠다 해서 5곳을 선정했습니다. 그 군데 하나가 금천구 시흥행궁 역사문화보전이고요. 은행나무 주변 그쪽이죠. 그래서 중구의 북창동 먹장골목, 그리고 종로구 자문 일대 등 5곳이 있는데요. 금천구와 서울시는 내년까지 설계를 좀 완료하고 2023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일대는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인 시흥 행궁 및 보호수의 경관을 보존하고 또 보행, 가로환경, 그리고 야간 경관을 개성해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지역 환경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10억, 그리고 구비 5억을 투여할 건데요. 사실 금천구 은행나무 주변에는 2015년에 LED 경관 조명 설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015년 7월까지 완공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사실 지금도 지나가시면 경관 조명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5년 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진행이 됐고, 사실 거기에 보시면 주변에 보시면 간판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은행나무 주변에는 의자도 그리고 데크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서울시의 경관 사업이 기존에 했던 LED 경관을 다시 고치고 다시 또 있는 데크를 다시 뜯어서 새로운 데크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경관 사업, 그리고 금천구 주민들이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마을버스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07번 마을버스 노선 변경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반발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11번 마을버스가 노선이 수정됩니다. 시흥사동의 상기슭도로, 상기슭공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상기슭도로에서 상기슭도로를 쭉 따라와서 시흥이동 주민센터로 올라왔다가 다시 상기슭도로 쭉 내려가서 백산초등학교, 금천고등학교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시흥 3동 넘어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요. 좀 대폭 수정됩니다. 지금 빨간 것으로 표시된 것은 단축, 없어집니다. 그리고 파란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새롭게 신설되는 구간인데요. 일단은 이쪽에 지금 은행나무 마트죠. 은행나무 오거리에 은행나무 마트로 와서 원래는 시흥 이동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을 금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쪽으로 내려갑니다. 옛날 구소방서죠. 내려와서 다시 시흥호동의 곤마트 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노선을 새롭게 만듭니다. 새롭게 만들고 여기 보시면 시흥 3동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주택까지 시흥 3동 주택까지 들어갈 수 있게 노선을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흥 주택가와 그리고 중앙철제상가까지 노선에 들어가는 거고요. 폐지 노선 같은 경우는 시흥 이동 주민센터 쪽 그리고 이쪽에 상기슭 도로 자연유아학교 쪽이죠. 이런 시흥 계곡의 이 노선이 사라진다는 거 좀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이 의견은 8월 9일까지 지금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니까요. 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제출하면 좋겠고요. 금천 02번도 마찬가지로 좀 노선이 수정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금천 02번의 노선인데요. 요 파란색까지가 유지가 됩니다. 요 파란색이 어울샘 앞에입니다. 어울샘부터 그럼 여기 덕산 3단지죠. 덕산 3단지까지는 노선이 일단은 없어지는 것으로 안을 내고 지금 의견을 수렴받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을 때 07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금천 01-1번 여기 시흥 그 동에서 가산 지하 단지역까지 연결하고 있는 금천 01-1번은 완전 폐쇄. 총 4가지 노선 변경이 있습니다. 그 노선 변경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수렴받고 있는데 이 의견 수렴 방식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니면은 학교를 통한 그런 가정통신문을 통하거나 이런 것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서 사실 금천구청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금천구청 SNS, 금천구청 블로그나 아니면은 카카오 이쪽에서 이런 의견 수렴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이 이런 것을 어디서 어떻게 좀 느낄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이 들고요. 그럴 경우 사실 마을버스 정류장의 표지에 판에 이거를 붙인다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안내가 필요한데 좀 적극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안내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께서도 이것이 불편한 것 같다, 이 노선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의견을 8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서울시 희망2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가자를 좀 모집을 했는데요. 일단은 신청 기간은 8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7,000명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각 주소지에 동주민센터까지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 18세에서 34세에 노동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 중에서 매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때 저축의 2배와 이자까지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통장인데요. 만약에 매달 15만 원씩 3년간 적립했다 하시면 본인 적립금 540만 원 플러스 지원금 1 플러스 1이니까 540만 원 그리고 이자까지 합쳐서 1,080만 원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상당히 좀 좋은 거죠. 조건이 그래서 좀 까다롭습니다. 8월 2일 현재 근로 중인 만 18세에 34세의 청년 가구여야 되고요. 본인 소득 금액이 새해 전 255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또 부양 의무자,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나 아니면은 120 다산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좀 알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좀 목돈이 좀 필요한데 꾸준하게 저축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천구 소식인데요. 금천 마을기록과 학교 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8월 18일부터 그리고 10월 8일까지 수요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천구 마을기록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공동체 기록 담기이고 잘 찍고 잘 담는 마을기록이라는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8월 8일까지 마을공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10회차, 4회차에서 총 14회차로 진행이 되니까 자세한 내용은 금천 마을공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금천구 제26회 금천 구민상 후보자를 지금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8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후보자를 좀 추천을 받고 있는데요. 5개 분야입니다. 지역사회봉사, 풍양속, 그리고 교육, 문화, 체육 5개 부문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시상은 10월 달에 있는 금천 구민의 날에서 시상패와 시상식이 진행이 됩니다. 추천 대상은 각 부문별로 구민화합과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여야 되고요. 금천구, 그러니까 8월 2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여야 됩니다. 한 분이거나 아니면 소재하고 있는 주민단체 또는 기업체 포함입니다. 그리고 단체 소속원이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안 돼 있어도 금천구에서 활동하는 단체면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금천구민 20명 이상의 공동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관계기관, 부문의 관계기관 또는 단체장의 추천이면은 접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마을자치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주변에 정말 훌륭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금천 구민상 꼭 받았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은 추천인도 한번 모집해 보시고 문의하셔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한번 찾아보시길 좋겠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이 함께 만듭니다. 저는 진행의 이성우였고요. 기술에는 기보경 신선선 PD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